제가 뛰어보니까 이 쥐가 올라오려고 할 때 러닝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이 근육을 풀어주는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조그만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. 그때 쥐가 올라오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. 러닝하는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김동신입니다.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마라톤 준비 열심히 해서 자신있게 출발했는데 잘 달리던 중 갑자기 종아리나 허벅지에 쥐가 콱 올라오면서 아이고 하면서 멈춰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상황. 그 순간 정말 당혹스럽죠? 페이스는 무너지고 기록은 멀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요. 특히 기록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쥐나면 어떡하지 하고 대회 시작 전부터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마라톤 중 근육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, 그리고 예방 방법, 또 쥐가 났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대처법까지 러닝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. 마라톤 중에 쥐가 나는 이유는 사실 하나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근육 자체가 과부하에 가까워졌을 때 경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피로 누적인데요.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페이스를 올리거나 이미 근육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훈련했을 때, 또 대회에서 평소보다 오버 페이스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경련이 특히 잘 발생합니다. 이 레이스 후반에는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특정 근육만 반복적으로 과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고, 또 추월이나 스퍼트처럼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순간에도 부하가 급격히 증가해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. 또 후반부로 갈수록 근육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주고요. 정리하자면 마라톤 중 발생하는 쥐는 오버페이스, 훈련 부족, 자세 붕괴, 후반부 근육 사용 증가 등이 대표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외에도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근육이 경직되는 상황,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릴 때 나타나는 수분 및 전해질 감소, 칼슘, 마그네슘 부족 같은 영양 요인, 너무 꽉 끼는 의류로 인해 혈액순환이 제한되는 경우, 이런 요소들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. 마라톤 중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련의 핵심 원인이 보기에는 어렵고, 대체로 근육 피로와 페이스 전략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근육에 쥐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입니다. 계속 뛰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요. 이 순간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가능하다면 신발을 잠깐 벗고 편하게 앉아서 쥐가 난 부위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리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.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발끝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기는 동작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온 음료를 마셔 전해질과 수분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는 전해질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아마 뛰는 러너분들은 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. 제가 뛰어보니까 이 쥐가 올라오려고 할 때 러닝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이 근육을 풀어주는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, 너무 많은 시간을 쉬게 되면 근육이 굳어져 버려서 다시 뛰기가 좀 쉽지 않고요. 또 그때쯤 되면은 후반부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더 뛰면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욕심 자체를 내려놓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조그만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. 그때 쥐가 올라오려고 할 때 이 팔치기를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면서 케이던스를 높이고, 그리고 보폭을 줄이면서 주법을 바꾸면 올라오는 쥐의 속도를 약간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참고 달리는 것보다는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이온 음료를 한두 모금 정도 마셔서 전해질과 수분 보충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경련이 조금 가라앉으면 바로 뛰기보다는 잠시 걸으면서 내 몸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통증이 좀 사라지고 근육이 다시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조깅 페이스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. 그때 급하게 속도를 다시 올리면 다시 쥐가 날 수 있으니까요. 이 핵심은 억지로 계속 달리기보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.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안전하게 다시 레이스로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이 마라톤 중
경련을 예방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훈련과 평소 스트레칭 관리입니다. 첫 번째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인데요.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종아리와 햄스트링처럼 많이 쓰는 근육들을 평소에 자주 풀어주고 러닝 전에 가벼운 동적 스트레칭으로 준비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.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달리는 동안 근육이 덜 긴장하고 부하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운동 후 피로 회복 루틴입니다. 강하게 훈련한 날은 조격, 반신욕, 가벼운 마사지처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회복 루틴을 넣어주면 피로 누적을 줄여 다음 훈련 때 쥐가 생길 가능성도 낮아집니다. 세 번째는 전해질 관리인데요. 전해질이 이 쥐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이 더운 날씨나 장거리 훈련처럼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온 음료나 전해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이 네 번째는 훈련 페이스를 지키는 건데요. 즉 오버 페이스를 피하는 것입니다. 자신의 체력과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서 꾸준히 훈련해 두는 것이 쥐 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. 훈련된 페이스가 있어야 대회 때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덕 훈련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. 언덕은 근력뿐 아니라 자세를 지탱하는 능력까지 함께 길러줘서 레이스 후반부 자세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경련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. 결국 이 쥐를 줄이려면 평소에 꾸준한 훈련, 스트레칭, 그리고 훈련 페이스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겠습니다. 이 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의 근육 사용량과 훈련 강도, 그리고 컨디션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원인을 잘 이해하고 평소에 예방 습관을 만들어두면 대회 당일 쥐에 대한 불안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.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동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